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13F 1억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 말 이후에 45일 이내에 매매 동향을 보고해야 되는데요. 그 영향 속에 종목별 주가는 차별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메타 플랫폼스가 2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누적 20.5% 급등했네요. 채널 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펭수야 학교 가자 시즌1 제1화 공개되었고요. 격주 단위로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쇼폼 별도 미공개 영상도 공개되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K의 펭수야 학교 가자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금요일에는 트렌드 코드 시간에 인스타, 네이버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앱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모처럼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 트레이딩 분산 섹터 전해드렸습니다. 2024 영웅 결정전 우승자의 매매 타점을 리뷰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는 첫 선을 보이는 코너입니다. 요즘 리서치 애널리스트와 함께 깊이 있는 그리고 알기 쉽게 이야기 전해드리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한지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국장은 망했다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편안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쇼츠도 5편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를 가지고 4편의 쇼츠를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는 트렌드 코드 쇼츠로 인스타그램 돋보기 기능 중에 공개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돋보기 표시 아시죠? 그거 눌렀을 때 다양한 영상과 그림들이 이제 추천이 되는데 이게 그걸 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지수 전해드리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41% 상승했고요. S&P 500이 0.01% 약보합세, 러셀 2000이 0.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3일째 상승했고요. 그 외에 세계 지수는 하루 만에 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오늘 변동폭은 적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0.57%, S&P 500이 0.33%, 다우가 0.61%의 변동폭 나타냈고요. 러셀 2000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0.93%의 변동폭 나타냈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9%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변동폭은 0.85%로 오늘도 시장의 어떤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와 또 소매 판매 지표를 살펴보면서 이후 흐름에 대한 좀 기대와 우려가 조금은 잦아들지 않나 싶고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나스닥만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러셀 2000도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달러화 역시 하락했습니다. 유가와 금도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오늘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많은 종목이 좀 하락했습니다. 다우 10개, 나스닥 100이 48개, S&P 500이 218개를 제외하고는 하락했고요. 그렇다고 나스닥 100과 S&P 500의 경우는 하락한 종목이 그렇게 또 많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4개가 상승했습니다. IT가 0.6%,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41%, 금융이 0.14% 상승했고요. 반면에 오늘 필수 소비재가 1.16% 크게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도 1.14% 하락했고 유틸리티 0.51% 하락 마감했죠.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좀 살펴보면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하면서 이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2%로 나타나서 전월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의 경우는 전월 대비 0.4% 감소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12월 연말 쇼핑 시즌 이후에 1월에는 악천후, 그러니까 눈, 또 화재, 여러가지 기상 이슈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게 나타나서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국채금리가 하락했는데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하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다시 키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수출입 물가지수도 발표되는데요.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고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전월치 예상치와는 조금 상회했습니다. 수출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수입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서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2% 감소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는 좀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여러가지 지표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히기도 했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5% 상승한 347.35를 기록했고요. 오늘 3개 종목이 상승했고 4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63% 상승해서 가장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애플이 1.27%, 메타플랫폼스가 1.11% 상승했죠.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들어서 5일간 모두 상승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플랫폼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연속 상승, 2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0.03% 약보합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0.49%, 마이크로소프트가 0.52%, 아마존이 0.7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보고와 함께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주요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가 요즘에 정말 핫하죠?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대부분. 짧은 기간 또 많이 올랐고 원래 관심이 없던 종목이라서.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빅7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에 AI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요. 더불어서 오늘 분기 배당금을 5% 인상한 0.525달러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더불어서 엔비디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관련해서는 제퍼리스가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미즈호는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175달러 일단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오늘 엔비디아가 보유 중인 지분의 변동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급등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사운드 하운드 AI가 오늘 28% 넘게 급락했고요. 서브 로보틱스가 40% 가까이 급락했고 나노엑스 이미징 역시 11%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 13F 보고에 실린 내용들인데요.
더불어서 ARM 홀딩스에 대한 지분도 축소하면서 ARM 홀딩스가 오늘 3.2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신규로 주식 보유를 하거나 지분을 추가한 네이버스 그룹은 6.7% 상승했고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15% 넘게 상승했고,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위라이드 무려 83%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신규 출시 예정인 제품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하면서 투자액의 매수를 유지했고요. 상반기 내에 중국 내 AI 기능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로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4분기에 동사 지분 전량을 처분하고 엔비디아와 아마존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마존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동사 지분을 4분기에 2배 이상 늘려서 8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AI 책임자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딥시크의 비용에 대한 내용이 과장되었으며 동사 모델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을 했고요. 테슬라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4분기에 신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골드만삭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지분은 처분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3조 4천억 달러대로 시가총액 회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360억 달러로 3조 달러가 좀 위태로운 모습이고요. 아마존이 2조 4,23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2,660억 달러,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어느새 1조 8,660억 달러로 2조 달러대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8위에서 7위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1조 1,440억 달러로 그제 7위로 복귀하고 이틀째 7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빅7이 세계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 보인 가운데 섹터별로 살펴보면 일단 필수 소비재에서 P&G가 4.75% 크게 하락했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 섹터는 대형 제약주들이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과 함께 3%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는 은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4%까지 상승했고, 웰스파고 역시 1.4% 이상 상승했고요. 시티그룹이 3% 넘게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하이 주요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가 14.45% 급등 마감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후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24억 8천만 달러, EPS가 0.7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요. EPS가 흑자 전환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죠.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와 당뇨 의료기구 업체 덱스컴 10%대 그리고 6%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고성능 맞춤형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13%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 이어서 오늘은 대리 XAI와 50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 계약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는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보유에서 매수, 목표 주가 250달러에서 275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하자 주가는 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도메인 및 웹 호스팅 업체 고데디가 오늘 14%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12억 달러, EPS가 1.36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EPS는 82.6% 급감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매각 소식에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도 11% 넘게 하락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역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8%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자재 업체인 인거설 랜드 역시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7%대 하락했고요. 오늘 소매 판매 부진 소식에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인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6%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가 오늘 15% 넘는 급등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13억 9천만 달러, EPS가 0.1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51.7%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월평균 순 이용자 수가 36% 증가한 480만 명이라고 발표했고요. 이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예상치를 상회하자 주가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에 로쿠가 14%대 그리고 프로코어 테크놀로지스가 16%대 상승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건설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프로코어 테크놀로지스 제가 처음 전해드리는 종목이네요. 반면에 대고객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업체 트윌리오 오늘 15% 넘게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1억 9천만 달러, EPS가 1달러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해서 예상치 상회했지만 EPS는 16.2% 증가에 그쳐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한 펠로라이터 네트워크스가 1%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로비노드 마켓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좀 부진하지 않았냐 하는 시장의 평가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7.9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냉난방 공조업체인 캐리어 글로벌이 미즈호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자 주가가 2.29%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는 7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 34달러에서 42달러로 각각 상향한 워너뮤직그룹은 3.39% 상승했고요. 웨스파고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255달러 목표 주가로 커버리지를 게시한 시야 교정 장치 업체 얼라인 테크놀로지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3.57%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모펀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PSP가 1.39%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이 1.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는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채널 K 글로벌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내일 아침은 주간 뉴욕 증시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또 기온이 좀 떨어져서 일교차가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